안녕하세요. 정여자 해달스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쫙 가라앉는 그런 다크 모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뭔가 몰두를 하게 돼요. 뭔가 새로운 것, 뭐 새로운 도전, 뭐 새로운 희망, 모든 게 다 새로운 뭔가가 이게 딱 다른 뭔가 그런 게 다 붙잖아요. 예, 붙죠.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거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렵고, 뭔가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겨울잠을 자는 곰마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2023년, 뭔가 새로운 해, 새로운 뭔가가 지나도 뭔가 변화되는 건 없어요. 예, 그런 뭔가 세월의 변화, 뭔가 이게 주변과의 이제 동화가 되지 못하는 예,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인데요. 왜 갑자기 뭐 2023년을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허무맹랑한 이런 뭐 우울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나. 그리고 내가 정리를 얘기하는 정리 이제 전문가인데, 예, 갑자기 왜 허무맹랑하게 이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리라는 거는 이런 우울한 감정, 예, 그런 마음의 동요와 전혀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감정상의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예, 저희에게도 굉장히 그런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외를 주시기도 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우울증이 있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표정이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짐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마음에 이제 병이 있는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병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의학 채널들을 그런 걸 많이 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정리 공부를 할 때도 많이 이제 들어왔고, 많이 봐왔고, 예, 그리고 많이 책으로도 많이, 읽어왔던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되게 경미한 것도 우울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지나가던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봐도 괜시리 왠지 센치해지고, 오늘따라 뭔가 드라마를 보는데 왜 이렇게 슬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 그런 것도 우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느끼는 그냥 그런 우울함의 그냥 느낌인 거고,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환자의 느낌은 정말 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쫙 가라앉고 감정상의 동요가 엄청 크고,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예, 그런 것과 다 이제 통상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감정상의 동요가 크고, 그리고 우울함에 너무 이제 극한에 달해서 그게 이제 뭐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는 그런 게 진짜 약물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상의 동요, 그런 게 진짜 우울증 환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도 이렇게 힘든데 주변의 상황 보이겠나요? 절대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내 주변에 뭐가 있나, 정리가 잘 돼 있나, 옷이 밖에 떨어져 있나, 양말이 저기 있나,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전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우울한 감정만으로도 너무 힘들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리를 논한다? 예, 쉽지 않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상으로 굉장히 이제 북돋아주고 좀 이게 위로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이겠죠. 예. 그리고 그런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우울함에서 오는 저장 강박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장 강박인 사람들을 보면 보통 다 우울증을 좀 동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물건, 예,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요. 그 예전 물건이 그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거를 계속 가짐으로써 그 과거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계속 뭔가 나아가야 돼. 사람은 계속 시간이 흐르고 뭔가 이렇게 연이 흐르고 계속 나이가 먹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서 얽매여서 계속 못 태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건들은 계속 쌓이고, 예, 그리고 짐은 놓을 데가 없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저는 이제
고객들 집을 상담을 가고 이제 컨설팅을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해요.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옷들이 가장 많이 쌓이는데, 고객님들한테 얘기해요. 이거는 풍수적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다. 옛날 묵은 짐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1, 2년 정도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절대 맞지도 않는다. 이런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너무 유행이 다 지나고, 그런 거는 유행은 또 계속 돌아온다고 하지만 또 막상 돌아오면 그 유행이랑 좀 다른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왜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예, 새로운 거를 다시 사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딱 장착을 해야 뭔가 마음도 산뜻해지고 하지, 옛날에 그런 묵었던 뭐 그런 거를 다시 입으면 그 느낌이 안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것을 드리려면, 예, 묵은 짐들, 내가 1, 2년 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은 그거는 무조건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 강박으로 인한, 예, 그런 이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번아웃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다녀야 하고, 일은 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엄마에 대한 책임으로서 계속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해왔어요. 나는 사회생활에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육아에 몰두했는데, 갑자기 뭔가 그 열심히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한 번에 이제 불씨가 꺼지는 것처럼,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그런 번아웃이 오는 거죠. 타버리는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뭔가 텐션이 확 떨어지죠. 저도 한번 예전에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참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진짜 그 회사에서 10시까지 일하고도 집에 와서도 계속 이제 컴퓨터를 두들기고 계속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한 번에 텐션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집안에 좀 영향이 돼요. 예. 쉬는 날에는 침대에서 절대 나가질 않았어요. 예. 침대에서 절대 나가진 않고, 내가 지금 정신이 깨있든 안 깨있든 거기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예, 그냥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 집안 뭐 먹을 게 쌓여 있든, 막 봉지가 나뒹굴도 있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있든, 뭐 전혀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진짜 번아웃 증후군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겪는 그런 그런 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나태해지고 한 번에 그냥 텐션이 확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복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을 좀 덜 하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회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되고, 그렇다고 있던 아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지지와, 네,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좀 놓는 방향으로, 일을 계속 했던 거를 조금씩 놓고, 예, 주변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 그거를 버려가야 되는 거죠. 예, 너무 욕심을 가지고 계속 완벽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계속 그 감정이 계속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다 안 되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 주변 정리도 잘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 그리고 이제 번아웃 증후군, 그리고 뭐 이런 저장 강박 등이 다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힘든 그런 사회생활과 그런 일상에서 이제 발현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지지, 주변의 칭찬,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싶은 게, 정리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정리를 내가 잘 못한다 하면 업체를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업체를 불러서 뭔가 이제 예전에 묵은 짐들을 다 버리고, 약간 내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정리만으로도 좀 새로운 공간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는,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깨끗하고 정화가 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 정도의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많은 공간, 전체적인 공간이 아닌 그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거실이면 거실, 뭐 안방이면 안방, 그 부분만 그거를 좀 정리를 싹 해줘도 충분히 이런 그 환기, 그런 뇌의 환기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상으로도 뭔가 깔끔해지고 깨끗한 느낌이 약간 들어서 이런 정리라는 거가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돈을 들일 수도 있지만 돈 들이진 않고 특효 방법은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은 현대인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고, 저도 이제 전 마음의 병이 아닌 진짜 병을 얻었는데, 이렇게 병을 얻은 사람도 사실은 일상의 무너짐과 그리고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초조함, 그런 걸로 인해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감정이 동요하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감정을 아예 등한시하고 멀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감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감정 관리를 할 때 참 도움이 되는 게 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이제 그 뭐 약 정리 한번 해보고, 이불 정리 한번 해보고, 좀 내 옷들 한번 싹 뭐 갈아치우면서 뭐 안 입던 옷들 좀 정리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이런 감정의 치유에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그냥 짧은 강연. 괜찮으셨나요? 다음 편에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 이제 공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려 대다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